강민준 소령이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36살의 그는 육사 출신답게 어깨는 쫙 폈지만 얼굴엔 이미 짜증이 한가득이었죠. 박정숙 할머니가 밥을 퍼주려 하자 강소령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 이 나이 먹고 아직도 이런 거나 퍼주고 있어요? 박정숙 할머니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국자를 들어 밥을 퍼주려 했죠. 강소령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아니, 이 나이 잡수시고 뭐하러 여기서 이러고 계시냐고요? 집에서 손주나 보시지. 아니면 경로당 가서 화투나 치시든가. 아, 왜 이렇게 느려요? 뒤에 사람들 안 보여요? 주변 병사들이 슬금슬금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표정이 영 좋지 않았지만 감히 소령에게 뭐라 할 순 없었죠. 박정숙 할머니는 그런데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반찬을 담아주며 조용히 말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서두르겠습니다. 강소령은 흥! 하고 콧방귀를 끼며 식판을 들고 휙 돌아섰습니다. 그의 바로 뒤에 서 있던 최우진 병장이 박정숙 할머니에게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강소령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자 어색하게 자리를 피했죠. 다른 장교들은 애매한 웃음으로 상황을 넘겼지만 강소령의 불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료 중위들과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해서 투덜거렸죠. 아, 진짜 저런 할망구가 왜 부대에 빌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지휘관 되면 저런 사람부터 1순위로 잘라버릴 겁니다. 그날 오후에도 간부 휴게실에서 강소령의 식당 할머니 비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부대 개혁의 선봉장이라도 된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죠. 이 충격적인 상황, 그녀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잠시 후 상상조차 못한 대반전이 펼쳐집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당신에게도 오늘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날 저녁 6시 부대 전체에 긴급방송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전 장병 주목, 사단장께서 급히 귀환하시어 내일 오전 9시 전체 간부회의를 실시한다. 전 간부는 정시에 참석하기 바란다. 강소령은 별 생각 없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 서울로 출장을 갔던 사단장이 갑자기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지만 그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사단본부 대회의실은 싸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각 부대에서 모인 간부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강민준 소령 역시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는 오늘도 어제처럼 식당 할머니 얘기를 동료들과 소곤소곤 나누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 보셨죠?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런 분이 계속 있으면 우리 부대 이미지가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이도윤 사단장이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일제히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죠. 40대 초반의 이도윤 사단장은 강직한 인상과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뒤로 한 사람이 더 따라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강소령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제 자신이 그토록 모욕했던 식당의 박정숙 할머니가 단정한 정복을 입고 사단장 바로 옆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죠. 강소령의 머릿속이 순간 새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도윤 사단장이 단상에 올라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두 앉으시죠. 오늘 급히 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부들이 자리에 앉았지만 모두의 시선은 박정숙 할머니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강소령은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죠.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부대 식당에서 오랫동안 수고해주신 박정숙 조리원님이십니다. 회의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도윤 사단장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울려 퍼졌죠. 그리고 제 어머니이십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마치 폭탄이라도 떨어진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간부들의 시선이 강민준 소령에게로 정확히 꽂혔죠. 어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강소령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죠. 어제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망구, 집에서 손주나 봐라. 여긴 놀이터가 아니다.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에 밝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도윤 사단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난 20년간 저희 부대를 위해 묵묵히 일해오셨습니다. 제가 소위로 인관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장병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죠. 박정숙 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어제의 모욕을 당하면서도 꿋꿋이 참아냈던 품위가 느껴졌죠. 그런데 최근 일부 간부들이 우리 조리원님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소룡의 등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바늘처럼 따가웠죠. 어제 자신과 함께 웃으며 동조했던 중이들조차 이제는 싸늘하게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도윤 사단장의 시선이 정확히 강소령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강민준 소령? 네네. 사단장님, 강소령이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서며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죠. 어제 식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강소령은 입을 뻐끔거리기만 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죠. 자신이 한 짓이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부하의 인격을 모독하고 나이를 이유로 차별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강소령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박정숙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괜찮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손이 느려진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도윤 사단장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군의 기강과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강소령은 그 순간 자신의 미래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승진은커녕 군 생활 자체가 위험해진 상황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강민준 소령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는 책상에 털썩 주저앉았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그의 세계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강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동기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마저 그를 피하는 분위기였죠. 부대 내 소문은 이미 번개처럼 쫙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소령은 식당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부대 PX에서 컵라면을 사와 사무실에서 혼자 차량하게 먹었죠. 그런데 복도를 지나가는 병사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야, 들었어? 어제 그 강소령 완전 미친 거 아니냐? 사단장님,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막말을. 그러게 말이야. 할머니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아플 때마다 따뜻한 죽도 따로 끓여주시고. 강소령의 얼굴이 점차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치밀어 올랐죠. 그는 점점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일 좀 빨리 하라고 한 것뿐인데. 오후가 되자 강소령은 동료 장교들을 찾아가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냉랭하기 그지없었죠. 강소령님, 지금은 좀 조용히 계시는 게 어때요? 상황 파악 안 되세요? 아니, 진짜 모르고 한 일이잖아요. 누가 사단장 어머니라고 미리 알려줬냐고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사단장 어머니든 아니든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강소령은 점점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소 자신을 깎듯이 따르던 후배 장교들까지 슬금슬금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간부 회식 자리에서도 강소령은 구석에 홀로 앉아있어야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강소령의 마음속에는 뒤틀린 분노가 독버섯처럼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박정숙 할머니와 이도윤 사단장에 대한 원망이 점점 더 커져갔죠. 왜 미리 말 안 했어? 사단장 어머니라는 걸 왜 꼭꼭 숨기고 있었던 거야? 강소령은 혼자서 씩씩거리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부대 인트라넷에 접속해서 익명 게시판을 확인했죠. 이미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개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간부가 조리원 할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막말해도 되나요? 어제 식당에서 본 장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소령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익명으로 부들부들 떨며 반박글을 올리기 시작했죠. 사실 그 조리원분이 너무 느려서 전체 식사 시간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효율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뿐인데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효율성이요? 할머니 연세가 몇인데 그런 말을 합니까? 인격 모독이 효율성인가요? 간부님이 이런 마인드면 우리 병사들은 누굴 믿고 군생활하겠어요? 강소령은 쾅 하고 컴퓨터를 꺼버리고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분노는 점점 더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었죠. 그날 밤 강소령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척거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해괴한 음모론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이거 전부 계획된 일일지도 몰라. 사단장이 일부러 어머니 신분을 숨기고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래서 나를 제거하고 자기 사람을 안치려는 거지. 강소령의 사고는 점점 더 비이성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남을 탓하는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고 있었죠. 이튿날 아침 강소령은 식당을 지나치면서 박정숙 할머니를 매섭게 째려봤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으며 장병들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있었죠. 그 모습이 강소령에게는 더욱더 거슬렸습니다. 저 할망구가 사단장 어머니라는 걸 무기 삼아서 나를 곤경에 빠뜨린 거야. 강소령의 마음속에는 이미 시커먼 복수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뒤집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강민준 소령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죠. 평소 함께 어울리던 동료들도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강소령은 점점 심한 고립감을 느끼며 지독한 피해의식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아. 어떻게 나만 나쁜 놈이 되는 게 말이 돼? 강소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뒤져가며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인사발령 소식을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차기 사단장 후보군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내가 원래 유력한 후보였는데. 강소령은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피땀 흘려 쌓아온 경력과 실력을 인정받아 사단장 후보까지 올랐었는데 이번 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것 같았죠. 이게 다 그 할망구 때문이야. 사단장이 지 어머니를 이용해서 나를 제거하려는 게 분명해. 강소령의 사고는 점점 더 깊은 음모론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한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컴퓨터 앞에 앉아 박정숙 할머니의 인사기록을 샅샅이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조사한 끝에 강소령은 박정숙 할머니의 과거 기록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부대 조리원으로 채용될 당시의 서류들이 일부 누락되어 있었던 것이죠. 찾았다. 이거다. 자격 미달로 부정 채용된 거야. 강소령은 마치 숨겨진 보물이라도 찾은 것처럼 희열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박정숙 할머니의 출입 기록을 교묘하게 조작하기 시작했죠. 근무 시간을 임의로 수정하고 잊지도 않았던 지각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자격 근무자가 20년간 부정하게 일해왔다고 폭로하면 끝이야. 그러면 사단장도 제 아무리 자기 어머니라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할 테고. 강소령은 치밀하고 교묘하게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전산 시스템에 몰래 접근해서 박정숙 할머니의 근무평가를 임의로 최하점으로 낮춰놓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부 감찰실에 익명으로 신고서를 넣었습니다. 제12 보병사단 구내식당에 무자격 조리원이 장기간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사단장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신고를 마친 강소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감찰단이 내려와서 조사를 시작하면 박정숙 할머니의 문제점들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했죠. 이번엔 내가 이길 차례야.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거지. 며칠 후 정말로 국방부 감찰실에서 조사팀이 파견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강소령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이도윤 사단장은 감찰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조사라는 것을 알고는 더욱 걱정이 되었죠. 그는 박정숙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나오지 마세요. 감찰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요. 하지만 박정숙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또 숨어야 하니? 나는 평생 당당하게 내 일을 해왔는데 왜 피해야 해? 하지만 어머니, 도윤아, 너는 사단장이고 나는 조리원이야.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니? 박정숙 할머니의 의연한 모습에
이도윤 사단장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험한 일을 겪게 된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들었죠. 강소령은 감찰단이 도착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자신이 정당했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그는 이미 감찰관들에게 제출할 추가 조작 자료들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두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긴다. 감정보다는 규정과 원칙이 우선이야. 하지만 강소령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파헤치려던 박정숙 할머니의 과거에 어떤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는지를 말이죠. 국방부 감찰단이 제12 보병사단에 도착한 것은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단장인 이중호 대령을 비롯해 3명의 감찰관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사단 본부에 들어섰죠. 강민준 소령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내심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겠군. 이제 누가 옳았는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이중호 대령은 50대 중반의 신중한 성격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감찰 업무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통했죠. 그 어떤 개인적 감정도 배제하고 오직 사실과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감찰단은 먼저 이도윤 사단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도윤 사단장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어머니께서는 20년간 우리 부대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오셨습니다. 최근 일부 간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지만 그것과 어머니의 근무 자체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중호 대령은 차분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박정숙 조리원의 채용 과정에 특별한 절차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정규 채용 절차를 거쳤고 당시 저는 소위였기 때문에 채용에 관여할 어떠한 권한도 없었습니다. 감찰단은 이어서 박정숙 할머니와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조금도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죠. 저는 26살에 군인과 결혼해서 30년간 군인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작전 중 순직한 후에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고 아들이 장교가 된 후에도 계속 이 일을 해왔습니다. 이중호 대령이 서류를 뒤적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채용 당시 서류 일부가 누락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서류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했던 걸로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습니다. 강수령은 이 대화를 멀리서 몰래 엿들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서류 누락 부분이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이중호 대령이 박정숙 할머니의 인사기록을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서류 뭉치 속에서 빛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온 것이죠. 이 사진은 무엇입니까? 박정숙 할머니가 사진을 보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남편의 동기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그 중에는 현재 이도윤 사단장의 아버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분은 혹시 서태영 소령 아니신가요? 이중호 대령이 사진 속 한 사람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박정숙 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제 남편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순간 이중호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군인사 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서태영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서태영 소령, 북한군 침투작전 중 순직, 전사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네요. 그리고 박정숙님은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감찰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중호 대령은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국가보훈처 데이터베이스까지 확인했죠. 박정숙 씨, 당신은 현재까지도 국가유공자 유족 예우를 받고 계시네요. 그리고 남편분은 화랑무 공훈장까지 받으셨고요. 박정숙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 일로 특별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몫의 일을 묵묵히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중호 대령은 강소령이 제출한 민원 내용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무자격 근무자라고 신고한 내용이었는데 실제로는 국가유공자 가족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상하군요. 이 민원 내용과 실제 사실이 전혀 다릅니다. 감찰단은 즉시 민원을 제기한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대 내부 전산 시스템에 모든 접속 기록을 조사했죠. 며칠간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정숙 할머니의 근무 기록이
최근에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을 한 계정이 바로 강민준 소령의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까지 발견되었죠. 이중호 대령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 문제가 아니라 공문서 조작과 허위 신고라는 중범죄 사건이군요. 강소령은 아직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파헤치려 했던 진실이 오히려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중호 대령은 조사 결과를 정리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순한 민원조사라고 생각했던 것이 공문서 조작과 허위 신고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그는 즉시 강민준 소령을 감찰실로 소환했습니다. 강민준 소령, 지금 즉시 감찰실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강소령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감찰실에 들어섰습니다. 자신이 제출한 증거들로 인해 박정숙 할머니의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났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수고 많으십니다. 대령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중호 대령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쾅 하고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소령, 당신이 제출한 민원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박정숙 조리원을 무자격 근무자라고 신고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네, 그건 박정숙 씨의 채용 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있고 근무 태도도 매우 불성실했습니다. 지각도 자주 하고. 잠깐만요. 이중호 대령이 강소령의 말을 칼같이 끊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휙 돌려 보여주었죠. 이것이 박정숙 씨의 전산 기록 변경 내역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여러 차례 수정된 흔적이 있네요. 그런데 이 수정을 한 계정이 바로 당신 것입니다. 강소령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조작한 기록들이 모두 추적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건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업무상 필요요? 당신에게 인사기록을 수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중호 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더 서슬퍼렇게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강소령의 눈앞에 펼쳐 보였죠.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박정숙 씨는 국가유공자 유족입니다. 남편인 서태영 소령은 30년 전 북한군 침투작전 중 순직하셨고 국가에서 화랑무 공훈장까지 받았습니다. 강소령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할머니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의 아내였다는 사실에 머리를 한들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박정숙 씨의 채용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당시 서류 누락은 전산화 이전 시대의 일반적인 현상이었고 오히려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서 우선 채용 대상이었습니다. 이중호 대령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소령, 당신은 국가유공자 가족을 모욕하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했으며 허위 신고까지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강소령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크고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안갚음을 하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했다고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이중호 대령은 강소령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문서 조작, 허위 신고, 명예훼손.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기 위한 치밀하고 악의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강소령은 그 자리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벌인 일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죠. 강민준 소령, 당신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며 군 검찰의 신병이 인계될 예정입니다. 감찰실 밖에서는 이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할머니가 알고 보니 순직장교의 아내였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모욕한 소령이 서류 조작까지 했다는 것이 부대 전체에 알려졌죠. 병사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할머니가 순직하신 분의 아내셨다고? 그런 분한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지? 강소령은 정말 인간도 아니야. 한편 박정숙 할머니는 여전히 식당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온갖 소동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변함없이 장병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죠. 최우진 병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몰라서. 박정숙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미안해하니. 너희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그저 맡은 바 임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녀의 품이 있는 모습에 병사들은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군인 가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감찰 조사가 끝나고 일주일 후 부대 전체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민준 소령이 공문서 조작과 허위 신고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다는 것이었죠. 동시에 그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공문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강 소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텅 빈 관물대를 정리하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승진은 고사하고 군 생활 자체가 끝장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강소령의 범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행위였기 때문이죠. 한편 이도현 사단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박정숙 할머니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부대 전체에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전 장병이 들을 수 있도록 집합방송을 준비하세요. 이도윤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부대 전체 방송시설이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했죠. 오후 2시 이도윤 사단장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전 장병, 주목하기 바란다. 사단장, 이도윤이다. 부대 곳곳에서 장병들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방송에 집중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던 박정숙 할머니도 잠시 손을 멈추고 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최근 우리 부대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간부가 우리 조리원님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사단장으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도윤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진실입니다. 우리 부대 식당에서 20년간 묵묵히 일해오신 박정숙 조리원님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직 장교의 아내이시며 국가 유공자 가족이십니다. 부대 전체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예상치 못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죠. 박정숙 조리원님의 남편이신 고서태영 소령님은 30년 전 북한군 침투 작전 중 조국을 위해 장렬히 산화하셨습니다. 그분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평화롭게 근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정숙 할머니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픽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깊이 숨겨왔던 남편의 이야기가 이렇게 공개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죠. 그런 숭고한 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모욕까지 했다는 것은 군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 어머니는 저의 약점이 아니라 제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군인 가족의 모범입니다. 이도윤 사단장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들로서 그리고 사단장으로서의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앞으로 우리 부대는 박정숙 조리원님을 비롯한 모든 부대 가족들을 존중하고 예우할 것입니다. 계급과 지위를 떠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존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방송을 듣던 장병들 사이에서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특히 젊은 병사들은 그동안 당연하게만 여겼던 박정숙 할머니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강민준 소령은 공문서 조작과 허위 신고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부대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장병들이 박정숙 할머니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죠. 식당에서는 몇몇 병사들이 박정숙 할머니에게 다가가 90도로 깊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몰라 배워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뭘.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너희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나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이란다. 그날 저녁 간부 회의에서 이도윤 사단장은 추가 조치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부대 내 모든 민간 직원들에 대한 예우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준 소령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미 부대를 떠나 어둡고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었죠. 한 달 후 강민준 소령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공문서 조작, 허위 신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파면에 가까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전라남도 외딴선 부대로 좌천 발령이 났죠.
승진은커녕 향후 진급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강소령은 짐을 정리하며 제12보병사단을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식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여전히 바로 그 자리에서 장병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강소령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도 강소령을 발견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을 뿐이죠. 그 순간 강소령은 자신이 얼마나 크고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강소령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박정숙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용서나 질책 대신 그저 묵묵한 침묵만이 그들 사이에 흘렀죠. 강소령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부대를 떠났습니다. 새로 발령받은 부대는 산골오지에 있는 작은 초소였고 그곳에서 그는 평생 말단 장교로 쓸쓸히 지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한편 제12보병사단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숙 할머니의 진실이 알려진 후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장병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병사들 사이에서는 박정숙 할머니를 우리 부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조리원이 아니라 모든 장병들이 마음으로 존경하는 어른이 된 것이죠. 어느 날 아침 최우진 병장이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박정숙 할머니의 일을 도와드리려고 했죠.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박정숙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너희들은 너희 일이나 열심히 해. 그게 할머니한테는 제일 큰 도움이야. 하지만 병사들은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돕고 무거운 식자재들을 옮겨주며 박정숙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훈훈한 모습이었죠. 이도윤 사단장도 부쩍 자주 식당을 찾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급식 상태를 점검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뭐가 걱정이니? 나는 이렇게 일하는 게 좋아. 이 나이에 집에만 있으면 더 빨리 늙는다. 박정숙 할머니의 씩씩한 대답에 이도윤 사단장은 안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여전히 건강하고 의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코스모스가 피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5시에 나와 부대 식사를 준비했고 장병들은 그녀에게 매일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정숙 할머니가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있을 때 최우진 병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죠. 할머니, 이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편지 봉투에는 우리 부대 어머니께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정숙 할머니가 편지를 펼쳐보니 최우진 병장의 진심 어린 글씨가 나타났죠. 할머니, 저는 집이 멀어서 1년에 한두 번밖에 집에 못 가요. 그런데 할머니가 계셔서 고향 생각이 덜 나는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으면 꼭 우리 엄마가 해준 밥맛이 나거든요. 할머니, 우리 엄마 대신 여기에 꼭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박정숙 할머니의 눈가에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로 이런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들 때문에 자신이 이 힘든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았죠.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더 힘낼게. 그날 밤 박정숙 할머니는 그 편지를 소중히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불빛들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죠. 몇 달 후 전라남도 오지부대로 좌천된 강민준 전소령은 부대 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길게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저 평범한 소령일 뿐이었고 더 이상 누구도 그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죠. 식사를 받으며 그는 문득 박정숙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할머니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한편 제12보 병사단의 식당에서는 오늘도 박정숙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장병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국자를 들고 한 그릇 한 그릇 정성껏 밥을 퍼주는 모습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죠. 할머니,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냐, 천만에. 많이들 먹어라. 박정숙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함께 또 하루가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비겁한 복수가 아니라 변함없는 선량함과 꿋꿋함에 있다는 것을
조용히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가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더 따뜻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